네, 안녕하세요. 자, 인생 없는 것 세 가지 중에 저희가 비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어떤 비밀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단지 수동적으로 나의 잘못된 것, 부정하게 뭐 하는 것을 감춰서 감추려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생명과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비밀을 찾아서 그 비밀들을 나의 창의력과 창조적으로 일곱 비밀로 만드는, 즉 비법을 만들 수 있는 창의력이 있어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생명력이 되고 자산이 되는 것은 창의력이 있다는 거죠. 창의력, 창조력. 나의 일곱 비밀을 어떻게 만들까? 우리는 모든 비밀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비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비밀을 창조하라. 자신만의 일곱 비밀, 곧 비법을 창조하라 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자, 오늘은 정답. 우리는 정답이 있다고 믿고 있죠. 정답을 어떻게 갖게 되나요? 주로 교과서, 책, 또 선생님이 얘기한 것, 또 사회에 저명한 사람들,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맞다 해서 무조건 쫓아가는 경향이 엄청 우리 사회에서는 강해요. 그래서 이것이 맞다, 이것이 정답이다 하는 것을 어떤 책에 나왔다, 또는 아주 유명하고 신뢰 있는 사람의 책이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걸부터 계속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논문이나 또 책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한 책 속에 나오는 것을 모아서 이러한 대단한 학자들이, 가장 유명한 학자들이 쓴 책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게 논문이에요. 대학에서 쓰는 논문, 영어도 되게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하죠. 정답은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 정답의 근거를 교과서, 책, 아니면 저명한 사람들이 한, 또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국은 굉장히 학구열이 높은 아주 독특한 나라예요. 그래서 교육열이 아주 높은 나라고 교육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한 나라 중에 하나야. 거의 세계에서 유일할 거예요. 학교를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믿는지, 선생님을 철저히 믿고,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조선시대의 선비나 학자들이 공자왈 맹자왈 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종교처럼 믿었죠. 그리고 그것이 법도고 그것을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상놈이거나 뱃놈이 되고 이제 이런 문화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많이 알면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농사도 못 짓고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고 그냥 알고 떠들면 한문이나 공자나 맹자의 책을 읽고 얘기하면 그대로 믿고 정답이라고 따라야 되는 이제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해서 우리 한국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는 없죠. 교육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육이 그렇게 믿을 만한 건 아니죠. 교육 속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만이 정답이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과서를 너무 믿죠. 그대로 믿죠. 그런데 교과서를 그렇게 믿을 만한 건가요? 절대적인 정답은 아닌 거죠. 그러나 교육상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물리나 수학에서 요 정도로 하는 것, 실제 정답으로 하는 거죠. 그것을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논쟁이 되는데 요 정도. 그래서 하나의 틀로 정한 거죠. 이 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정답으로 믿고 요거에 따른 학생들이 점수가 높고 그것으로 평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교육에 대한 신뢰가 너무 높고 교과서에 대한 신뢰가 높으니까 인생은 교과서처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처럼 돼야만 공정하고 올바른 사회다.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못된 세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정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더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인생은 성적순으로 해서 부와 또 좋은 자리도 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뭔가 불공정하고 부정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강하게 있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수석한 사람이 사회 나와서도 수석을 해야만 공정하고 올바른 사회다 하는 것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학교에서의 그 시험, 이나 교과서와 사회는 엄청나게 다르죠. 사회는 교과서나 교육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어렵죠. 변수가 무수하게 많아요. 그런 학교에서 교과서라는 건 변수가 별로 없어요. 그죠? 이런 사회에서의 정답은 우리가 찾기가 참 힘들고, 또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심오하고 여러 가지 높은 차원의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정답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와 세상과 인생과 자연을 보려고 하는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공부한 것도 자연의 실체와는 상당히 좀 다르죠. 그죠? 우리는 편의상 자연은 이러이러하다. 교육상 이 정도로
자연을 보면 된다 하는 것이 교과서죠. 그러나 자연은 교과서에 나온 것은 자연의 비밀의 극히 일부 또 못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없는 것 정답이 없다. 근데 특히 정답에 대해서 우리 문화와 한국 사람들은 너무 집착이 강하다 하는 것이죠. 이 집착이 강하다는 것은 생각의 유연성이 없다는 것이죠. 고정된 사고의 틀 속에 딱 갇혀 있도록 우리가 교육이 되어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정답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회와 인생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도덕적인 당위성, 법적인 논리만 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탁상공론이라고 해요. 탁상공론.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꼰대라 그러죠. 그죠? 조선시대의 선비들처럼. 또 선생님들.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항상 그 정답을 이야기하죠. 종교인들.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답을 딱 놓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할 뿐이지, 진정한 정답을 찾는 것을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답을 정해놓고 그것을 계속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사회에서 이것이 많은데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념, 사상, 이념과 사상. 또 종교적인 어떤 신앙, 정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사회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런 단계로 가고, 그 다음에 이런 단계로 가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만들면서 사회가 이렇게 되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고. 그러나 인생과 모든 비밀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새로운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엄청나게 많은 비밀 중에 그 중에 하나의 상급 비밀, 2급 비밀을 알고 그래야만 된다고 믿는 게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1급 비밀을 끊임없이 만들고 새로운 정답을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우리가 알았던 정답은 이미 정답이 아니에요. 시간도 흘렀고 사회도 바뀌었고 해서 새로운 환경에 따른 답을 우리가 찾아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그 답을 찾았으면 그 답이 계속 지속이 될 수가 없죠. 상황이 바뀌면 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준비하고 공부해서 새로운 정답을 또 만들고. 정답은 한순간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히 이것이 정답이지 않죠. 비밀도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바로 이제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없다는 생각을 가져서 우리의 생각이나 또 마음가짐 또 우리의 뇌를 유연하게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지식과 교과서와 이념 속에 딱 박혀서 그것만 계속 되뇌이고 이래야만 되는데 사회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사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자신의 생각이 딱 고정돼서 세상이나 사회나 인간을 관찰하고 바라보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인생에 정답은 없다. 정답은 끊임없이 새로운 정답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정답을 구하고 그 식을
또 새로운 방법과 식을 통해서 새로운 정답을 만드는 과정만 있을 뿐이지 절대적인 정답이란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면 고정관념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교과서와 책과 지식에 의존하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답은 딱 하나라고 믿는 것이죠. 이것이 이념을 믿는 사람, 사상가들,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완고한 틀이죠. 이것은 그 신념은 바꾸면 큰일 나는 걸로 돼 있어서 유연한 생각과 또 뇌를 사용해서 진정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이죠. 거기에 갇혀서 살아서 아주 강하게 주장하죠.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이 잘못돼 있고 인간들이 지금 잘못돼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올해 재산세가 얼마가 나올지, 종합부동산세가 얼마가 나올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한 명도 없죠.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세법을 통해서 작년에 나온 걸로 근거해서 쭉 하면은 나오겠죠. 올해는 재산세가 이렇게 나와야 돼. 종합부동산세는 이렇게 나와야 돼. 그렇지만 올해 재산세가 얼마 나올지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직 법도 안 만들어져, 법도 정해지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누구도 모르는 게 올해 대한민국의 재산세입니다. 공시지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거기 따라서 하는지 아니면 몇 프로의 세율을 적용할지 기존에 하던 세율로 적용할지 2배의 세율로 높여서 적용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죠. 오리무중에다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죠. 정답을 대충이라도 알기가 어려운 그래서 정말 살기 힘들고 세상을 읽기가 힘든 혼란과 어둠과 오리무중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 정답이 있다고 믿고 자꾸 쉽게 알 수 있는 정답, 재산세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념이란 정답에 꽉 사로잡혀서 모든 것이 오리무중에 빠지게 그 정답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정답이 대충도 대충도 볼 수 없는 깜깜한 뿌연 물속 같은 세상 한치 10cm도 안 보이는 뿌옇고 막 흙탕물이 튀기는 물처럼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정답은 있고 이래야만 된다고 하는 이념과 신앙의 노예는 정말 무서운 것이죠. 정답. 적어도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강하게 믿는 이런 이념과 정답과 신앙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정답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인생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눈을 조금이라도 뜨는 건데, 정답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은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눈을 완전히 감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내가 절대적으로 믿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나와 다른 정답을 갖는 사람도 있다는 생각. 나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믿는 거는 뭐 괜찮아요. 근데 나와 다른 정답도 존재한다는 것을 최소한 인정하면서 갈 줄 알아야 되죠.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잘못됐다. 정답이야. 다 오답이다. 나만 정답이라고 하는 생각은 세상을 너무 혼란스럽고 깜깜하고 오리무중으로 만들고 엄청 불안하게, 그리고 비생산적이고 엄청난 낭비와 고통을 주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없다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